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함께 수지는 백화점 명품관에 첫 발을 디뎠다. 걸을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구름처럼 느껴졌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보석과 명품 가방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매대에 진열된 상품들은 마치 잘 조각된 예술 작품들 같았다. 찬란한 백화점 내부는 수진 자신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딴 세상 풍경 같았다. 그래도 신입사원으로서의 첫 출근, 그녀의 가슴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제 시작이었다. 작은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문턱에서 뜻깊은 출발을 다짐했다.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었다. 고급 브랜드 매장에는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용모단정하고 고객응대에 상냥했다. 수지는 자신도 그들처럼 세련된 사원이 되고 싶었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설렘도 잠시 매니저 서연의 냉랭한 처신사 앞에 이내 수그러들었다. 여기서는 실수 한 번이 곧바로 회사의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수진 씨. 매니저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수진의 마음속에 깊은 경고로 새겨졌다. 뭔지 서연한테서 알 수 없는 적대감이 느껴져 불쾌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스스로 다독여봤다. 수진이 보기에 서연은 이 매장 안에서 거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인물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서연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 그녀는 첫인상이 차갑고 까탈스러워 보였다. 수지는 그런 서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다. 퇴근 시간 후에도 홀로 남아 상품의 특징을 외우고 진열 방식을 연습했으며 손님 응대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항상 졸음이 깃들었지만 서연에게 인정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러나 서연은 수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엉뚱한 잡무를 시키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재고 정리를 떠넘겼다. 수진은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다. 언젠가 서연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으면서 어느 날 백화점의 VIP 고객이 방문했다. 매니저 서연은 수진에게 고객의 구매 목록을 전산에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수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 그런데 결제 직전 전산 시스템에서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고객의 구매 기록이 전혀 다른 상품들로 뒤바뀌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VIP 고객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VIP 고객은 수진에게 따지고 들었다. 기분 나쁘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수진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거듭 사과를 하고 굽신굽신하며 비위를 맞춰줬다. 그러자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진을 몰아세웠다.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신입사원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수지는 너무 억울했다.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연의 매서운 눈빛 앞에선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때 만난 듯 수진을 닥달했다. 그날 밤 수진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전산 기록을 확인했다. 여러 번 전산 기록을 훑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결제 직전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객의 구매 목록을 변경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서연의 개인 로그인 기록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서연의 계획적인 조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일단 로그인 기록 등의 흔적을 촬영해 두었다. 섬뜩한 느낌이 든 수진은 왜 서연이 자신을 괴롭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특별히 서연한테 뭘 잘못한 일도 없었고 눈밖에 날 일도 있을 수 없었다. 매사 서연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전부였다. 수진은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막막했다. 매니저 서연의 파워는 막강했기 때문에 그를 피하는 건 직장을 그만두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 상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업체에 들어가기도 힘들게 된다. 어떤 직장에서든 2년 정도도 못 버틴 사람을 어느 고용주가 쓰겠는가. 하물며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수진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자기 파멸의 길이었다. 수진은 수십 번 스스로 되물어봤다. 왜 자신에게 그러느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같은 매장에 근무하는 동료들 역시 서연을 두려워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수진과 엮이기를 회피했다. 서연은 그것을 잘 알고 직원들을 압박했다. 그만큼 서연의 권력은 그 매장에서 거의 절대적이었다. 전산 조작 사건 이후 서연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수진 씨, 그깟 실수로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 목표 매출액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수진 씨,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부 암기해서 내일까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수진을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했고 끈질겼다. 서연은 수진을 따로 불러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며칠 밤을 새워도 끝내기 힘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몇 차례씩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기게 아프고 팔이 빠져나가는 통증에 며칠을 시달려야 했다. 그렇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진이 순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강도를 높였다. 나중에는 수진이 몸살이 났지만 서연은 괴념하지 않았다. 수진은 고된 업무와 서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쳐갔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 일이 절실했다. 수진은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다. 의료보험도 일정한 월급도 절실했다. 어머니 병원비가 급했기 때문이다. 벌써 3년째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했다. 추간 판탈출증과 관절염이 심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빨리 치료를 하려 해도 병원비가 마련되지 않아 차일피일 급한 대로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26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수진을 키워왔다. 남편은 큰 기업체의 외아들로 곧 기업을 이어받아야 할 처지였다. 남편 쪽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반대해 결국 수진의 어머니가 남편의 앞날을 위해 떠나야만 했다. 남편 몰래 집을 도망쳐 멀리 지방으로 전전하며 생활했다. 오로지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가혹했다. 여자의 힘으로 홀로 선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후 딸 수진을 낳았다. 식당 주방일에서부터 공사장, 야간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온갖 굴욕과 수치를 당했었다. 수진을 키우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역경을 이겨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결과 수진은 명문대학을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고급 백화점 입사 시험에 합격했던 것이다. 갈수록 서연의 직장 괴로움과 왕따는 심해져 갔다. 수진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점점 고립되어 갔다. 다른 직원들은 서연의 눈치를 보느라 수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고 수진은 혼자서 모든 시련을 견뎌야 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서연이 두려웠다. 그녀에게 한 번 눈밖에 나면 수진처럼 두고두고 괴롭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텅 빈 눈동자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고 있었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이겨나갈지. 희망의 불빛이 보이질 않았다. 그녀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어느 날 서연은 수진을 직원과 고객들 앞에 세웠다. 여러분, 이 친구가 신입 직원으로 우리 매장의 미래랍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가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어요. 서연은 수진을 깎아내리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개했다. 수진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고객이 서연에게 매니저님, 신입 직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말에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힌 듯했다. 이게 다 이 친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가르치는데. 수지는 창피했지만 묵묵히 지시하는 대로 따라했다. 서연은 자신이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는 고객의 지적에 기분이 상해버렸다. 그 모든 게 수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생각했다. 서연이 날뛰면 날뛸수록 수진 자신보다 서연이 더 잃는 게 많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수진은 서연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더 서연에게 순응하고 그의 지시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다. 서연은 그런 수진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더욱 더 수진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다. 백화점의 VIP 고객들이 모인 특별 행사 날. 수진은 다른 날보다 더 복장에 신경을 쓰고 나왔다. 화장도 약간 짙은 색으로 했다. 화사한 빛이 나도는 컨셉이었다. 그것을 본 서연은 속으로 못내 얄미웠다. 수진의 미모가 돋보일수록 서연은 시기심에 빠져 더욱 날뛰었다.
수진 씨, 화장이 너무 진한 것 아닌가요? 여기가 술집 접대부들 드나드는 곳인 줄 알아요? 평상시보다 조금 진한 거지, 특별히 진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화장 상태가 어떤지.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젠 하다 화장하는 것까지 터치하는 게 수지는 암담했다. 이러다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관여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특별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 3명의 고객들이 수진에게 상품을 물어봤다. 이게 특별 할인하면 얼마까지 할인이 되는 건가요? 네, 손님. 그 제품은 신규 모델이라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할인이 안 된다고 적어 놓던지 이대로 진열해 놓으면 헷갈려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신상이라고 표시돼 있어서 그대로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부인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할인하는 상품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이 특별 할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상품이 다 적용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신상은 할인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다른 상품들도 더 보시지요. 좋은 상품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이 만져봤던 신상품을 사겠다고 했다. 아니에요. 이것으로 살 테니까 주문서 넣어주세요. 수지는 전산단 말기에 신중하게 빨간 베이직 색상의 가방을 기재해 입력했다. 2번 더 확인을 해봤다. 이상 없었다. 그래서 주문 고객에게 영수증을 뽑아 주었다. 고객들이 상품을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하고는 매장을 나갔다. 당일 수진이 명품 가방을 판매한 게 모두 2개였다. 공교롭게도 2개 상품 모두 빨간 베이직 색상이었다. 실적이 좋게 나와 매장 직원들 모두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회식을 하기로 했다. 백화점 인근 고깃집에서 매장 직원들 전원 참석하는 게 의무였다.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 며칠 전 부엌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긋해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병간호 때문에 일찍이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정을 매니저 서연한테 말했더니 서연은 딱 잘라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놀고 먹는 줄 알아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에요. 먹으면서 근무 중에 문제를 바로 잡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곳 회식처럼 회포 푸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지는 당혹해져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자 서연은 퇴근일 조금 일찍 시켜줄 테니 회식 때까지는 도착해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다. 수지는 회식 시간까지 도착하겠다며 10여 분 일찍 퇴근을 했다.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는 통증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온몸이 땀에 젖었겠나 생각하니 어머니 대신 자신이 아프기를 간구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간호사는 보호자 한 분은 계셔야 된다고 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어서 회식하고 퇴근 후 다시 오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병실을 나섰다. 시간이 급박했다.
서둘러 택시를 탔다. 퇴근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서 차가 막혔다. 수지는 초조해졌다.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했다. 택시 기사님한테 재촉을 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택시가 약속한 주점에 도착했을 때는 10분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난감한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매니저 서연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아니,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나를 뭐로 보고 이따위로 약속을 저버립니까?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서 다른 동료 직원들은 일부러 시선을 외면했다. 괜히 나섰다가 도매금으로 넘어갈까봐 겁을 낸 것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벌주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생맥주 한 잔을 들어 수진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직원들 모두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 수진의 머리는 온통 맥주로 젖어버렸고 흘러내린 맥주는 수진의 옷 전체를 젖히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서연은 다시 소주병을 들어부었다. 수진의 상의와 하의가 축축해 젖혀졌다. 너무 놀란 수진은 반항도 못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망연자실, 멍하니 있었다. 직원들 중에 누군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서연은 멍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진에게 휴지를 던져줬다. 자, 벌주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회식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마음이 불편해져 억지로 식사를 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수진이 당하는 모습에 속으로는 격분했지만 겉으로는 어떤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은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누굴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자신 때문에 직원들 모두 회식 기분이 사라져 버렸다. 서연의 의도가 어떻든 수지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참는 것도 분수가 있는 법이었다. 이런 것은 정도를 벗어난 직장 괴롭힘이었다. 수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동영상이 촬영되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수진 개인적으로는 모멸의 장면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으로 고발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항의 댓글이 붙었다. 매니저가 큰 벼슬이다. 약속 시간 10분 늦었다고 술을 머리에 부어버리다니. 저런 직장에서 어떤 생활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대단하다. 다양한 반응의 댓글들이 도배질을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백화점 윗선까지 보고가 되었다. 경영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팀은 즉각 사건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보고서가 만들어져 사장에게 최종 보고되었다. 사장은 자신이 직접 사안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켜 능력을 사장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런 행위는 또한 법적인 처벌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회식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 할인 행사 때 수진이 판매한 명품 가방 2개 모두 색깔이 바뀐 채 배달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여섯 명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VIP 고객을 뭐로 알고 이따위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담당 직원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들은 매장에 몰려와 아우성을 쳤다. 수지는 어제 회식 사건만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오늘 사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다. 마음 같아선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기에 사표를 내고 당장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그럴 수가 없었다. 수지는 앞으로 나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깊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홀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진에게 폭언을 마구 던졌다. 그 중에 가방 주인은 자신의 옷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내까지 게 뭔데 감히 날 망신 줘. 뺨 때리는 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행사장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갑작스런 사태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지는 억울했지만 항변하지 못했다. 그때 매니저 서연이 나왔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고객에게 허리를 숙여 책임자로서 용서를 구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 불편 끼쳐드려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즉시 반품 조치하고 새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은 수진 앞으로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니 단말기 하나 제대로 기입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명문대학을 나온 건가? 졸업장을 확인해봐야 할 일 같은데. 수지는 이번에도 서연이 단말기 조작을 했다는 심증을 굳혔다. 특별 할인 날 늦게 퇴근할 때 분명히 재고 창고에서 나오는 서연을 봤었다. 그때 당시 뜨악했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골딱 먹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때 당장 단말기를 다시 확인해보고 수정했어야 했다. 눈뜨고도 당할 꼴이었다. 따귀를 맞은 수지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참혹스런 상황이었다.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많은 고객들 앞에서 따귀를 때리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그리고 상급자로서 수진이 실수를 했어도 따귀를 맞았다면 얼른 부축해서 일으켜줘야 마땅했다. 부축해 일으켜 죽이는커녕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향해 더 험악한 상스런 말들을 퍼부었다. 서연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자기 분을 못 시켜 쓰러진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채기까지 했다. 수지는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직원들과 고객 모두 혀를 찼다.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수진이 울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고 서연이 쌍욕을 하고 있는 순간 정적을 깨고 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조용했으나 무게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장 차림의 50대 중후반의 머리가 키끗한 신사가 수진 일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누군지 알겠다는 눈치였다. 서연은 처음에 그가 누군지 몰랐다. 자기 앞으로는 다가온 노신사가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백화점 사장 박성구라는 것을 알았다. 어쩌다 한 번 봤을 뿐이어서 잘 몰라봤다. 사장님, 여기에 어쩐 일로? 매장 안에서 자신이 최고의 우두머리인 줄 착각하고 있던 서연에게 사장이라는 사람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박성구는 서연 앞에 다가가 미간을 찌푸렸다.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을 얼른 부추해주고 사태를 빨리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신입사원만 죽어라 욕질을 하는 게 상사의 책무입니까? 박성구의 고개는 갑질을 한 중년의 여성 고객에 향했다. 당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기에 여기서 남의 직원 따귀를 때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다음부터 우리 백화점 관련 업체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겠소. 지금 당장 형사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호출했다. 비서실 직원이 달려왔다. 이 고객들 파악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전체 계열사에 알려주세요. 일체 드나들지 못하게. 얼굴이 시뻘겋게 된 해당 고객들은 항의를 했다. 아니 사장님,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대양그룹 임원 가족들이고 이쪽은 명성그룹 가족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 말에 박성구는 다시 또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군요.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최악의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그쪽 사람들은 우리 백화점에 얼씬도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고객들에 의해 그 같은 장면이 촬영되고 있는 것은 알게 된 그룹 회장댁들은 창피해서 서둘러 짐꾸려 매장을 떠났다. 박성구는 수진의 팔을 부축하며 괜찮은지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진은 무심코 팔을 쓸어내리다 팔찌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쳐매려 했다. 그때 박성구의 시선이 수진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에 멈췄다. 그 팔찌는 박성구가 오래전 헤어진 연인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박성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성구는 수진을 사무실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물었다. 수진은 서연이 자신을 괴롭힌 일부터 시작해 전산 조작 사건까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다. 박성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였다. 박성구는 수진이 팔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 팔찌를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수진이 팔찌를 빼서 박성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박성구는 팔찌의 안쪽을 살펴봤다. 순옥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선명히 각인돼 있었다. 자신이 순옥에게 준 팔찌가 맞았다. 박성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난 26년의 세월,
얼마나 학수고대했던가. 그 얼마나 찾아 헤매였나.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에 당혹해진 수진이 염려되어 물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이 팔찌를 잘 아시나요? 순옥이 누군지 아나요?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 말에 박성구는 수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냐고 물었다. 수진은 그렇다고 몸이 불편해 지금은 병원에 계신다고 했다. 박성구는 수진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내어 울었다. 가슴 속에 사무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오매불망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나. 박성구는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차 준비하게 지금 당장 나갈 거네. 박성구는 수진을 데리고 차에 탔다. 한성병원으로 곧장 달려갔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순옥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주르름살이 생기고 많이 바뀌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였다. 박성구가 달려가 순옥을 감싸 안았다. 순옥은 깜짝 놀랐으나 이내 그 사람이 누군지 즉시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포옹한 채 굳어 있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몰랐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박성구가 물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요? 그때 왜 집을 도망쳤나요? 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순옥은 천천히 박성구를 바라보면서 그의 흰 머리칼을 어루만졌다.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다. 박성구는 순옥의 주름진 얼굴을 만지며 죄책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세월이 야속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수지는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는 사실에 놀랬다. 순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인사 올려라. 네 아버지다. 그 말에 박성구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자식이라니, 자신한테 그동안 자식이 있었다니. 박성구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사실 박성구는 순옥과 헤어지게 되고 이후 독신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자책감에 괴로웠던 것이다. 홀로 살아오면서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내 딸이라니. 수진아, 그동안 내 딸이 내 회사에서 그 혹독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에 미안하구나. 수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 때문에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박성구는 수진을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박성구는 수진의 팔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연인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박성구의 눈가에 맺혔다. 수진아,
아빠가 이제라도 널 찾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수진이 박성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박성구는 즉시 서연의 모든 비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전산 조작 기록, 동료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수진을 괴롭힌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연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박성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박성구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 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는 서연 씨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세요.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권위와 위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서연은 징계를 받고 결국 백화점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다. 박성구는 먼저 순옥을 큰 병원으로 옮겼다.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았다. 순옥의 수술을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상태가 금세 호전되어 한 달 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박성구는 수진에게 진정한 딸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리고 수진은 백화점의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박성구는 수진이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백화점의 후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진은 더 이상 매니저의 눈치를 보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성구의 옆에서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수진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지키고 이겨낸 용기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수진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며 이 팔찌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새로운 삶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굳건히 버티고 이겨낸 덕분이라는 것을. 수진은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의 그림자가 아닌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 자신의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다. 이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